네, 2024년 12월 7일 밤 10시 22분입니다. 12월 7일 정치 드라마라고 할까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198대 102로 부결이 됐고요. 윤석열 탄핵안은 표결 자체가 무산이 되는 걸로 역시 부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힘당의 승리입니다. 민주당의 패배죠. 근데 이게 승리라고 할 수가 없죠. 국힘당은 무너지느냐 마느냐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을 번 것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와해되느냐 와해되지 않느냐에서 와해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을 번 것뿐이지 이미 크게 밀린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를 예측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는 생물이라서 수없이 변합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뭐가 바뀌고 국제정치, 바둑, 시합, 경기 이런 거는 다 생물이라서 워낙 많이 바뀝니다. 변수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기 어렵다. 네. 윤 대통령한테 남은 길은 임기를 채우려고 지금 2년 이상 세월을 식물 대통령으로 있을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놓인 길은 두 가지입니다. 현행 헌법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도록 하면서 하야할 것이냐, 아니면 개헌을 해놓고 새로운 헌법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하면서 하야할 것이냐. 이게 큰 문제가 될 겁니다. 현행 헌법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면 윤 대통령이 조기에 하야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지금 대통령 하야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일단 탄핵은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하야를 하는 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앞으로 임기 2년을 못 채운다고 제가 거의 단연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윤 대통령이 누구랑 통치를 하겠습니까? 영이 안 설 텐데. 장관들도 정부를 떠난다고 할 거고, 수석들도 떠난다고 할 거고, 당과도 교류가 끊어질 것이고, 통치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죠. 대통령이 어디 가서 공무원들을 움직여서 공무원들이 소닥 보듯이 쳐다보고 남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영 통치가 안 됩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대통령이 당할 수도 있죠. 경호원들이 경호를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네가 대통령이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국가 원수로서 외교를 그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외에는 뭘 할 수 있겠나?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영이 안 서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이제 많은 거를 당과 일임하겠다 그랬으니까 또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한테 한다 그랬으니 딱 하고 채가면서 윤을 무력화시키는, 윤을 빨리 나가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보수를 지켜왔다는 데에서 그 몫이 거기서 역사적 의미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거는 이 윤석열의 종언이 이재명의 천지가 열리는 건 아니다. 그거는 분명히 하고 우리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지금 안 되니까, 국힘당이 어쨌든 당론으로 뭉쳐서 가게 되면 탄핵이 안 되니까 내란으로 볼 겁니다. 그 수사가 되는 동안에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 국힘당이다라고 몰아붙이겠죠. 그래서 내란에 참여한 정당이다라고 해서 그거 핑계를 이제 탄핵에 동조하지 않은 걸로 밀어붙일 텐데, 근데 지금 한동훈 씨가 처음에 계엄령을 선포할 때 위헌 위법이다라고 반대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밀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밀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니까 국힘당을 해체하라, 그리고 선거자금 내놓으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재명 유죄가 나오면은 민주당은 선거자금 토해 놔야 되죠. 선관위로 받은 돈. 그럼 맞불을 놓을 겁니다. 굉장히 지저분한 정당 싸움을 민주당은 벌일 겁니다. 네, 벌일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개헌을 하거나 개헌을 하지 않고 차기 선거로 대선으로 간다 그러면 누가 나올 거냐를 놓고 이제 거기도 경쟁이 붙겠죠. 현재는 이재명이 제일 유리한 것 같지만은, 저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은
윤석열 대통령 하야와 더불어 정치권에서 없애야 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라도 하고 한국 정치를 떠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떠오르시는 사람이 김부겸, 김경수도 얘기 나오고 김동연 등등이 나오는데 김동연, 김부겸쯤이 안 될까? 이낙연은 불가능일 거고 그렇게 될 거고. 여당에선 누가 나올까?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그리고 한동훈 등등이 나오는데 한동훈 씨는 참 특이한 행동을 하긴 했어요. 계엄에는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끄는 당에서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한다는 당론은 나오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읽히냐에 따라서 한동훈이 잘했다 아니면 양다리 걸치기다 해석이 되면서 이제 거기서 나름대로 폭풍의 눈으로 떠오를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국 정당이 어떻게 가느냐의 문제일 거고 이제 대통령이 사실상 거리된 상태가 되는 거죠. 제가 너무 빠른 얘기를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영이 안 쓸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뭘 지시해도 장관들이 사표 수고 안 하겠다, 차관들이 움직이고 국방부처럼 움직이고 처음에 애를 쓰겠지만 점점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한덕수 총리 중심의 대행체제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옛날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나가고 난 다음에 대통령 대행을 했는데 잘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분명히 봐야 되죠. 지금 윤 대통령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헛발질을 해도 비상계엄을 할 때는 진짜 비상계엄을, 제가 수없이 던지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북한이 똥부성 띄우면 원점 타격하라. 직접 사격하기 힘들면 최루탄이로 쏴라.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를 일주일 전쯤에 김영현 장관이 한번 검토해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늦었고 아이디어가 딸리는 거였지 않습니까? 이게 비상계엄을 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위기가 있고 뭐가 해야 되는데 제가 북한에서 보내는 무기 가는 배라도 한번 쳐봐라. 무기를 보내주고 있는 북한 그 다음에 핵과학자 한번 건드려봐라. 김정은 잡아라. 이런 얘기까지 수없이 했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비상계엄을 했으니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비상계엄을 하려면 촥촥촥 돌아가는데 국회가 결의할 때까지 가만 냅두고 그때서야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이게 무슨 너무 인간적인 너무 비인간적인 계엄령이고 결국 그렇게 엉성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탄핵에서 빠져나갈 수 있고 내란에서 빠져나갈 수는 있겠죠. 참 코미디 같은 겁니다. 이런 통치력 갖고는 대한민국이 이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온 거는 럭키했던 걸로 봐야 될 겁니다. 그래도 윤 대통령이 애를 썼던 거는 좌파의 발호를 그나마 막은 건데, 지금 윤 대통령의 능력이 다 드러나서 이제 좌파들이 들고 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있으면서 막아내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당에다 일임한다 그랬으니까 당과하는 과정에서 지금 한덕수하고 이미 한동훈이 만나고 있죠. 그만큼 한동훈이 빠르다는 얘기인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지, 컴컴한 사람으로 봐야 될지, 능력 있는 사람이 될지 이건 이제 앞으로의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투한 시스템이 잘 끌고 나가면은 하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위기를 넘기는데 한국에 기여를 할 거고 만약 못한다면은 권력도 뺏길 뿐만 아니라 좌파들의 세상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의 경우 민주당에서 집권을 하더라도 이 불구죽죽한 세력들이 문재인 때처럼 힘을 쓰지 않도록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 또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 대한민국이 그대로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하여간 이번에 비상계엄 실패가 끼친 영향은 너무 큽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드러났어요. 민주당은 계속 대통령 탄핵을 걸고 내란으로 몰고 특검을 걸고 해서 윤 대통령을 계속 식물로 만들 테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차라리 하야를 해버리고 다음 수순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리고 나서 개헌을 해서 대통령을 뽑느냐, 87년 지금 60 헌법 체제를 깨고 새로운 헌법으로 가느냐, 또 그건 그거대로 굉장히 혼란이겠죠. 그걸 줄이려면은
지금 당장 헌법으로 그냥 선거를 치러서 5년짜리 대통령을 해보는 건데, 그러면은 야당은 뭐 야당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여권에서는 누구를 내세워야 되느냐. 그리고 그때까지 한덕수 총리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이끌어 줄 것이냐.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도 황교안 씨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안보적으로 많은 소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단은 한숨은 돌렸지만 한숨 돌린 이후에 더 막막한 일이 벌어지네요. 이런 가운데 좌파들은 민주주의가 짓밟혔다 하면서 탄핵이 무산된 걸 가지고 자기들이 민주시민인 양 마구 난장판을 칠 겁니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태극기 달고 있죠, 뺐지. 좀 웃겨요. 자기들이 뭐 대한민국 구국의 전사 같아. 근데 지금 좌파들이 시민 행사를 하면서 또 그렇게 흔들어댑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이 자기 세력이 이끌고 대항할 텐데 또 그걸 또 극우로 몰 겁니다. 근데 극우로 모는 세력들은 거리에 나오지도 못하면서 결국 이런 사람들이 이 좌파들이 시민이 되는 그런 공간을 허용하는 참 이 우파 대통령 하나가 크게 실수를 하니까 많은 게 무너지네요. 이 군부는 군부대로 이제는 뭐 방첩사령관도 어쨌든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응? 자기 역할은 그래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명령도 안 통하는 꼭 해야 됩니까? 이러고 나오겠죠. 참 윤석열의 실패 좀 참담합니다. 그 이전에 물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문재인을 잡아놓고 과감하게 가고 북한에 대해서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되는데 뭐 맨날 문재인은 손도 못 대고 참 이 법을 한 사람이라 그런지 법으로만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정치를 해야지. 그리고 부산 엑스포도 못 살려내고 허황만 치다가 간 거죠. 본인은 뭐 크게 부정부패한 게 없어서 걸린 건 없지만은 참 정치를 그랬다 못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냥 보수 세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길을 썼는데 이렇게 비상계엄 헛발질을 이렇게 크게 해버리니 탄핵은 막았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이 선에서 물러서고 새로운 걸 해야죠. 이제 보수 세력들도 포스트 윤석열을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홍준표를, 오세훈을, 원희룡을 뭐 등등 중에서 할지, 아니 한동훈 자꾸 빼먹네. 한동훈 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할지. 좌파한테 정권이 넘어간다는 계산까지도 하면서 대한민국 지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겁니다. 탄핵은 피했지만 위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